안녕하십니까. MZ세대의 타문화 수용 특성 연구, 일본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표할 메이지 대학 대학원 정보 커뮤니케이션 연구과 석사과정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의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정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문화란 삶의 방식,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관습과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문화로서 대중문화는 일상적인 활동 안에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문화의 매력을 살린 쿨 재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쿨 재팬 전략이란 2019년에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의 컨텐츠, 패션, 음식, 전통문화, 디자인, 로봇이나 환경기술과 같은 해외에서 쿨하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매력을 정보 발신, 해외 전개, 인바운드 소비의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브랜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쿨 재팬은 일본인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매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쿨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일본의 문화까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오타쿠와 같이 지금까지 일본인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은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쿨 재팬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브컬처의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인 오타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타쿠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PC, SF, 특촬물, 피규어, 그 외 서로 깊게 연관된 서브컬처에 참닉하는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여기서의 서브컬처란 일본에서는 지역성, 직업, 차별, 젠더 등을 주제로 삼기도 하고 오타쿠계 컨텐츠로 불리기도 하는 등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해당 연구에서의 오타쿠는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정의합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살펴보고 심층 면접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MZ세대가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MZ세대가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보여지는 특징에 주목하고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세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여러 학문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한국인 청소년 중에서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고 오타쿠인 사람을 대상으로 스노우볼 표집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층 면접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놓은 표가 화면의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 기본 정보입니다. 오타쿠 문화에 높은 관심과 경험을 지닌 이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주로 애니메이션이 중심이었고 일부는 만화, 코스프레, 피규어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오타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단 구조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면접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심층 면접법은 질적 연구의 일종으로서 정형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보다 조사 전문가가 질문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심층적인 의견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오타쿠 관련 이론 또는 학문 연구로만은 알기 어려운 오타쿠 당사자의 심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데 있어 활용된 질문지를 정리한 것이 바로 표 2, 심층 면접 질문 가이드라인입니다. 심층 면접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한국에서 1회 대면 면접과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 방식을 통해 4회로 총 5회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서 참여자들에게 미리 질문 내용을 보내서 절차에 따라 자연스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립니다.
신층 면접의 분석 결과입니다. 10명의 참여자를 만나 신층 면접한 결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질문 영역에 따라 특징적인 상황을 보인 몇 가지 응답에 대해서 범주를 나누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범주는 크게 4가지로 소비 패턴, 체험 활동, 문화적 영향 및 정체성, 한국 내 오타쿠 문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비 패턴입니다. 한 달에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등 관련 상품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오타쿠 활동에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취미생활이 일상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로 무리한 지출을 강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자신이 원하는 굿즈가 발매되는 달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일절 잡지 않으며 월급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굿즈 구매에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캐릭터에 대한 애정과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 매달 용돈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소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 활동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오타쿠 문화를 직접 체험 또는 소비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일본 여행 목적은 한정적이고 현장성 높은 일본 현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 F의 경우에는 2차원 캐릭터 기반의 콘서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용 응원법 습득 및 응원봉 구매와 같은 특수한 팬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콘서트에도 외국인 팬들에게 기술적, 제도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시로 참여자 G의 경우에는 전자티켓 도입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팬들의 이벤트 참가를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영향 및 정체성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가 자신의 취미, 가치관, 교우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X라는 SNS를 통해서 기존보다 인간관계를 넓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릴 만큼 어릴 적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SNS의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실제로 만나기까지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오타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 E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해소하였으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일과의 교류가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감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대면 접촉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SNS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소통이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X라는 SNS 어플은 오타쿠 활동을 매개로 한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내 오타쿠 문화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오타쿠 문화의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 오타쿠 문화의 접근성이 수월해서 이전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좋아하는 작품의 상품을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현지 중심이었던 오타쿠 문화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일상적인 문화 소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자 I의 사례처럼 일본 만화 작가의 내한 이벤트나 한국 한정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움직임은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일본 오타쿠 문화에 따른 우리나라 MZ세대의 문화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세대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에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MZ세대는 타문화 수용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기성세대에 비해 새로운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좋아하는 작품이 다수이며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닌 문화 간의 차이에서 색다름을 느끼고 흥미롭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빠른 문화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본 현지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참여자들은 한정적인 기간에만 열리는 콘서트나 전시회 일정에 맞춰서 일본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팬 공동체의 일원임을 실감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문화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 몰입이라는 점에서 MZ세대의 문화 소비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MZ세대에게 있어서 일본 문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이례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소속감을 주는 중요한 실천적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Z세대는 소비 패턴에서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은 알바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취미 생활에 모두 투자하는 등 오타쿠 생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오타쿠 문화에 대한 소비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의 소비가 일반적인 취미 생활처럼 여유가 있을 때만 즐기는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취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경기 악화나 생활비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취미 소비이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오타쿠적 취향을 중심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재구성해 나가는 MZ세대의 특유의 주체적 소비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SNS를 통해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SNS, 특히 X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인간관계를 연결하며 취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MZ세대 오타쿠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넓은 인터넷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는 이 세대에게 있어서 단순한 컨텐츠 향유를 넘어서 정체성의 실현과 공동체 참여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층 면접을 통해 일본 오타쿠 문화에 따른 우리나라 MZ세대의 문화 수용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청년 세대가 특정 서브컬처를 매개로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